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시설을 폭격한 며칠 후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겸 육자회담 특별대표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사진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입수한 사진이었습니다. 힐 차관보의 회고로 미국 외교의 최전선에 따르면 힐은 김계관에게 내가 이 사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며 당신의 사람이 시리아에 가서 원자로를 짓는 것을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힐은 이 사람은 영변시설의 책임자 아닌가? 이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힐이 언급한 사람의 인물은 전치부라는 사람입니다. 김계관은 사진들은 모두 가짜고 다 포토샵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작됐다는 것이었죠. 힐은 이 정도라면 포토샵 작업을 너무 많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비웃었습니다. 힐은 포커페이스로 유명한 김계관이 시리아 핵시설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했다 라고 썼습니다. 힐은 어떤 비밀도 미국을 피해 숨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진을 보여줬다고 회고했습니다. 힐 차관보에 따르면 전치부는 이날 이후 공개석상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힐 차관보는 시리아와 북한이 핵 협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 놀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북한은 가격만 적절하면 친할머니도 팔아넘길 것이라고 말을 해온 사람입니다. 힐은 김계관을 만나 사진을 들이밀고 창피를 줬지만 이후 시리아 핵시설을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영우 당시 육자회담 수석 대표도 힐이 자신에게 이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는 한국 국가정보원을 찾아와 사진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도 합니다. 북한과 시리아의 비밀 핵시설 건설을 막아 세계사를 바꾼 이 사진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2007년 3월 초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무지개 부대 소속 요원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수공작 임무에 나섰습니다. 이 부대는 대부분 이스라엘 방위군 IDF 특수부대 출신으로 해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특화된 조직입니다. 대개 2개 팀으로 나뉘어 작전을 수행합니다. 한 팀은 특정 거주지에 침투해 공작을 수행하는 중, 다른 한 팀은 밖에서 작전 상황을 엄호하는 조입니다. 모사드 요원들이 침투한 오스트리아 빈의 호텔방은 이브라임 오트만 시리아 원자력 위원장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요원들은 오트만의 노트북을 해킹하고 자료를 다운로드했습니다.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를 심어 모사드가 언제든 이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트만의 컴퓨터에는 그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는데요. 요원들은 순식간에 호텔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오트만은 모사드 요원들이 침입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작전 종료 몇 분 후 빼낸 자료들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모사드 본부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심어놓은 바이러스를 통해 시리아의 가장 중요한 컴퓨터에 입력되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비화는 이스라엘 언론 예루살렘 포스트의 야코브 카치 편집장이 최근 출간한 그림자 공격이란 책을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이 2007년 9월 6일 시리아 북동부 데이르 알주르 지역에 있는 알키바르 핵시설을 폭격하기까지의 비화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및 미국 당국자들을 인터뷰하고 새롭게 공개된 정부 문서 등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당시 시리아는 북한의 도움으로 핵시설을 건설해 비밀 핵개발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만약 시리아가 핵개발에 성공했다면 세계사는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흐름을 뒤집은 것은 모사드의 컴퓨터 해킹 공작이었습니다. 시리아가 비밀리에 핵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정보를 처음 입수한 기관은 모사드가 아닌 이스라엘 군 정보국 아만이었습니다. 아만은 2006년 중반 시리아가 불법 비밀 핵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시리아가 핵개발에 나설 가능성은 당시만 해도 희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만의 아모스 야단 국장은 2006년 11월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가정보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리아의 핵시설 존재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네그로폰테는 미국 정보기관은 아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리아의 경우 영국 서리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따고 미국 원자력 학회 회원으로 활동한 오트만 외에는 고급 핵과학자가 없었죠. 갖고 있는 것은 소형 연구용 원자로 중국이 1990년대에 지어준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3년 카다피의 리비아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고 밝힌 이후 시리아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리비아가 핵 개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에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았고 중동 지역의 핵 확산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이 리비아의 핵 개발에 관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칸 박사가 방문한 여러 나라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리아가 등장했습니다. 칸 박사는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만은 추적 위성을 통해 시리아 북동부 유프라테스강 인근 지역에 건물이 건설되는 것을 포착,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만은 이 건물의 정확한 목적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처에는 텐트도 보였죠. 나중에 모사드가 알아낸 것이지만 이 텐트는 북한인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됐습니다. 아모스 야단 아만 국장은 관련 정보를 입수한 뒤 메이어 다간 모사드 국장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만은 모사드보다 규모 면에서 훨씬 큰 조직이지만 해외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은 모사드 몫이었습니다. 아만은 팔레스타인 등 인근 지역에서만 정보 수집 활동을 했습니다. 모사드 국장은 처음에는 야단 아만 국장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인력을 이란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며 과거 오트만 시리아 원자력 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으나 특이 사항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간은 결국에는 야단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간은 시리아의 핵 개발보다는 오트만을 통해 이란의 핵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사드는 오스트리아 빈 공작에 앞서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해외 작전은 대개 총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작전이 실패 혹은 발각될 경우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올메르트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빈 호텔 해킹 공작을 승인했습니다. 모사드는 오트만의 컴퓨터에서 추출된 자료 분석을 아만에 맡겼습니다. 모사드가 왜 이를 직접 시행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이죠. 이에 따라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2주 후인 2007년 3월 중순 아만이 분석한 자료가 모사드에 전달됐고 모사드 요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다간 국장은 바로 올메르트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은 자주 만나는 사이였지만 통화 및 약속 장소 합의는 비서실장급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다간은 올메르트에게 긴급하게 만나야겠다고 했고 올메르트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간은 올메르트를 만나 공작을 통해 입수한 시리아 핵시설 관련 자료를 내놨습니다. 아만은 이 무렵 위성사진을 통해 시리아가 갱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건물이 원자로우며 냉각 기능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올메르트 총리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시리아의 핵무기는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위협이고 제거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메르트는 원자로가 가동되기 전에 파괴해야 한다고 다간에게 말했습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후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